보험을 갑자기 대거 해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개인회생을 하실 때 보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금이 개인회생을 할 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근에 나오는 보정 트렌드 중에서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회생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면 보험이 개인회생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지까지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의 예상 회약 환급금의 15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150만 원이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저희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안내를 드린 사항인데요. 최근에는 법원에서 보험 납입금이 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불이익을 내려주는 보정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나 또는 본인의 보험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우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내라 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고, 이 보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보정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보정이 나오냐면은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를 정확히 기재하고 지출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이를 가용소득에 포함하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런 보정이 사실 처음은 아니고 다시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정이에요. 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조정하라 라는 것인데, 여기서 채무자들은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만큼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기존 보험을 일부 해지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구체적으로 금액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조금 금액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소득자가 그 실비보험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변제금을 납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보험금을 내고 있다. 그 말은 법원에서 첫 번째로는 한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혹시 2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내는 거 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봤을 때는 채권자와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험료 지출이 높게 되면 이렇게 불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익이라는 건 아까 보정 권고 예시를 설명드렸듯이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이나 이런 뭐 차량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험을 갑자기 대거 해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신청 전에 보험 금액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미리 이런 부분을 안내를 드려서 중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용소득이 30만 원일 때는 월 보험료가 가능 범위가 12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용소득이 30만 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수령액 2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올해 1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12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75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용소득이 30만 원일 때 월 보험료가 12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용소득이 50만 원이신 분들은 21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신 분들은 43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까지는 당신이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용소득이 100만 원인데 월 보험료가 5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지금 7만 원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만큼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상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채무자가 보험을 그러면 해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보험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변제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하기는 해요. 이 7만 원에 대해서 좀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상의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정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험 그 약관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더라도 저희가 실무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회생 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금 사용처를 딱히 소명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특정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보험료 약관 대출금에 대해서도 사행성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보전 권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사용처를 좀 주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보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보험료가 다소 높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아 드렸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개인회생이 아무래도 매년 보정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칙도 계속 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그 보정 트렌드를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신 보정 트렌드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